의주에 이르기까지 문관, 무관이 겨우 17인이었으며 어이 허준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주? 그러니까 의주면 이거 임진왜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1592년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아 맞아요. 떠났잖아요. 그렇죠. 선조가 저기 버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조의 피란길 행렬 어떻습니까 지금? 초라해요. 초라하죠. 네. 그러니까 문관 무관이 겨우 17명만 따라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선조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나라를 버리고 가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 왕을 따라가면 왜군의 표적이 되잖아요. 그냥 나 안 간다고 해버리는 내 거예요? 목숨 지키려고 다 뿔뿔이 피난 간 거예요 지금요. 상황이 완전히 진짜? 그냥 망했네요 다 거의. 그런 거죠 지금. 와. 그런 거죠 지금. 위험을 잃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허준은요 모든 걸 제쳐두고요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피란길에 동행합니다. 허준은 그곳에서도 내내 이 선조의 건강을 보살피며 돌보죠. 자, 그렇게 임진왜란이 터지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선조가 허준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근래에 중국의 의서를 보니 모두 조잡한 것을 초록하고 모은 것이어서 별로 볼만한 것이 없으니 여러 의서들을 모아 책을 편찬해야겠다. 근래 선조가 중국 의학서적을 살펴보니까 여러 이론이 난무하고 무수한 처방이 옳고 그름이 구별되지 않은 채 마구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걸 필요한 것만 추리고 교정해서 하나의 의서로 정리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동의보감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아 동의보감이 왕이 명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구나. 그렇죠. 선조는요 허준을 필두로 해서 다른 어이들의 경험과 식견에 따라서 의서 속 의학 이론과 처방을 제대로 정리하라고 명합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팀장을 허준에게 맡긴 거죠. 근데 허준이 선배 의관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선조는 특별히 그 허준한테 팀장을 시켰는지 궁금해요. 이런 뭐 나중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의사 편청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고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나 학문적으로나 믿을 만한 사람이 또는 의학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에 허준이 최적임자였던 것이죠. 허준을 필두로 내의원 실력자 6명이 함께한 동의보감 프로젝트. 자, 이때요. 선조는 새 의서를 지을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3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섭생이 먼저고 약석은 그 다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연치유. 오,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약을 써라. 아유, 좋아요. 자, 선조가 제일 강조한 거는요. 첫 번째가 섭생입니다. 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먼저 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오늘날의 예방의학, 면역 기르기와 그 결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 면역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요, 너무 중요하죠. 운동선수들도 그래서 이 훈련도 중요한데 회복하고 자는 것도 훈련이다. 쉬는 것도 훈련이다 이렇게. 먹는 것도 훈련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면역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동현 씨의 어떤 섭생 노하우 있습니까? 아 이건 진짜 동현보감 하나 낼 정도로 너무 동현보감! 많아서 동현보감 내야 돼. 너무 동현보감. 많아서 진짜 최고는 비타민 C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네. 이 비타민 C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비타민 C가 챔피언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노란색을 입으셨구나. 비타민. 진짜 비타민 C 종류가 되게 많은데 좋은 거 해가지고 먹으면 오. 그게 진짜 최고고. 그래요? 또 저는 장어를 민물장어를 그냥 냄비에 통으로 살아있는 거 그대로 넣어서 그대로 그냥 삶는 게 있어요. 몇 시간을 계속. 삶아요, 장어를? 몇 시간을 끓이면 어머니가 해주시거든요, 그걸. 그거는 진짜 와, 그건 보약이에요, 보약.
요즘도 해주시나요? 요즘은 자주 안 해주세요. 선수 할 때는 자주 해주셨는데 네, 선수 때는 어머니가 이제 맞으면 안 되니까 이거 먹고 한 대 더 때려라 해주셨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카라고 있어요. 이게 마카? 그 페루의 인삼이라는 식물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인삼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카가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 마카를 한번 이제 재배를 하면 그 땅을 몇 년 동안 그 수확을 못 해요. 땅의 영양분을 다 먹어서. 인삼하고 비슷하네요, 진짜. 예, 인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마카를 이제 가루로 해가지고 먹으면 남자들한테 좋다 이런 말도 있고, 정말요? 예, 건강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동연보감이 실립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한 게 약석. 약과 돌침이라는 뜻인데요. 온갖 약재와 치료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제대로 적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였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약재가 많이 산출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종류별로 나누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병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제일 왜냐면 백성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백성이 있을 수 있게 어떤 약초를 써야 하는지 분류를 잘 하고 백성들이 실제 부르는 이름으로 약재명을 기록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복숭아씨 죽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리쌀도 보이고요. 그리고 도란, 이건 이제 도라지예요. 도라지 보이고. 선조의 지침대로 중국식으로 한자 명칭을 쓰고 그 아래에 조선에서 부르던 명칭을 훈민정음으로 함께 적어둔 거예요. 교수님, 그럼 동의보감 이전에는 한글로 쓰인 적이 없었나요? 의서 가운데 그 간단한 책자들, 가령 전염병에 관한 벽원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태산방 이런 데에서는 한글로 훈민정음 원문으로 쓰기도 했지만 약재 전체를 국산 약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훈민정음 이름을 단 것은 동의보감이 최초입니다. 진짜. 자, 이런 선조의 지침을 머리에 새기며 야심차게 시작한 동의보감 프로젝트. 조선에 없던 의서를 만든다는 이 사명감으로 정말 이 의욕에 불타올랐겠죠. 그죠. 하지만 이게 기획부터 만만하게 볼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정하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허준과 다섯 의관들은요 매일 의서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연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겨우 목차를 정리했을 때 이 팀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왜요? 왜요? 조한한 씨, 1597년. 정유재나. 그렇죠. 잠잠해지던 전쟁이 또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왜군의 공세에 조선이 또다시 아비의 교환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 전쟁은 끝났지만 의서 편찬 재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허준의 신변엔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의원의 수장이자 최고참 어인 양해수가 사망한 후 허준이 그 뒤를 이어 최고참 어인 수의가 된 거예요. 최고참 어이로서 선조의 건강을 살피려 내의원을 충관하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이 허준. 근데 어느 날 선조가 허준을 불러서 뭔가를 건넵니다. 다시 허준에게 하교하여 홀로 책을 편찬하게 하시고 대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서 500권을 내어주어 고증하게 하셨다. 선조가 허준에게 대궐에 있던 의서 500권을 주면서 내용을 추려보라 라고 한 겁니다. 500권. 혼자서라도 꼭 다시 의학서 편찬 작업을 시작하라라는 명이었죠.
혼자 한다는 게 오. 말이 안 돼요. 아, 그렇게 영영 중단될 줄 알았던 동의보감 편차는 이렇게 다시 시작됩니다.